밤의 플로리스트 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열평 꽃집 창업 정보 및 비용,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경험담을 들려드리고자 해요. 제가 지금 꽃집 로드샵을 여기 차린 지 딱 한 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잊어버리기 전에 영상으로 남기려고 하고요. 일단 뭐 인테리어는 어떤 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냥 제 경험에 의한 정리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은 아니고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꽃집을 왜 창업하게 됐는지, 왜 로드샵을 오픈하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의 경우는 로드샵을 오픈하기 전에 공유 오피스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6개월 정도 그곳에서 이제 예약제 시스템으로 받으면서 꽃집을 운영했고, 그때 온라인 채널, 그러니까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스마트 스토어, 네임플레이스 같은 채널들을 조금 컨텐츠를 정리했던 시기였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예약이 들어오면 이제 고객님을 만나면서 조금 로드샵을 차리고 싶다는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공유 오피스는 아시다시피 보여지는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홍보를 엄청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로드샵을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7월쯤에 로드샵을 알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좋은 위치,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 앞이나 혹은 학교 근처나 혹은 대단지 앞에는 월세가 비용 굉장히 비싸잖아요. 또 월세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권리금이 좀 많이 비싸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은 알아볼 엄두를 내지도 않았고, 그런 곳은 다 제외했었어요. 그럼 어느 날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사장님이 저를 꽃집을 구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좋은 자리가 있다, 여기 꽃집 되면 자기는 무조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곳이 제가 어딘지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동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한번 보러 가볼까 하고 갔는데, 여기가 사실 대단지 앞이에요. 대단지 앞이고, 그리고 시장에 있는 입구이기도 하고, 또 마트 맞은편이라서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건 저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가 좀 많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너무 월세가 비싸서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되게 큰 메리트로 다가온 점이 권리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권리금은 날리는 돈이니까 월세는 어떻게 이제 다시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장사를 하면서. 근데 권리금 한 번 나가면 끝인 돈이니까 여기서 이제 큰 메리트를 느껴서 사실 고민을 3일하고 결정했어요. 왜냐면 3일 그때 결정 안 하면 좀 이거 놓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7월에 계약을 하고 7월 중순부터 말까지 렌트 프리 기간을 주셔가지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창업에 든 비용과 준비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 보러 왔을 때 이미 매장이 빠진 상태여가지고 되게 깨끗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인테리어 비용이 별로 안 들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원래 빈티지 옷집이었대요. 그리고 저희 매장은 10평이 조금 안 돼요. 9.7평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워낙 깨끗해서 저는 뭐 당연히 얼마 안 들 줄 알았고, 저는 인테리어를 정말 몰라서 셀프로 할 생각 전혀 없었어요. 없었고, 업체를 통해서 알아봐야 된다 생각해서 흉거로도 알아보고, 뭐 오늘의 집도 알아보고, 전문 업체 통해서 상담도 받았어요. 그 전문 업체에 상담받은 내용을 좀 공유드리면,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하나는 디자이너분과 같이 이제 설계도도 받고 컨셉 회의도 하고 어떤 분위기를 잡으면서 같이 조율해가면서 하는 경우는 한 업체를 통해서 모든 걸 할 경우이고, 이 경우는 평당 200만 원 말씀하시더라고요. 평당 200만 원.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안내를 받았을 때는 한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업체를 알아보는 건데, 그러니까 바닥 따로 뭐 페인트 따로 다 따로 하는 그런 거요. 알아보는 건데, 이 경우는 평당
120에서 150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신 뭐 디자이너 이렇게 상담하는 컨셉 페이 같은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비쌌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귀를 의심하면서 그럼 저는 10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곱하기 10을 하는 건가요? 라고 방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그 상담을 받고 나서 내가 셀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고민하다가 이제 또 다시 조금 더 저렴한 업체는 없을까 하고 알아보는 중에 제가 냉면집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은인을 만나긴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다음날 전화가 진짜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느끼신 거예요. 저가 정말 모른다는 거를. 비용을 저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모르는 애구나 하셨고, 순수하게 제가 그러면 상담을 좀 해주겠다,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자 해가지고 여기 근처 카페까지 와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열심히 준비해서 나름 프린터 해가서 이런 분위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상담을 받았는데 좀 잘 상담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억지를 써야만 하는 부분이 명확히 나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한 부분들과 내용들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지금 뒤에 보이시는 페인트, 벽 페인트는 제가 셀프로 했어요. 정말 혼자 했고요. 여자 혼자 10평 페인트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벽이 석고 타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페이고 고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양 작업하고 일단 그 페인 부분들을 메꾸는 작업을 핸디코트로 빠데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빠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팅 작업을 하는데, 저 혼자 하고 막 천천히 하다 보니까 3일 걸렸어요. 근데 만약에 두 분이서 하시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두 분이서 하루 만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 왜냐면 저는 혼자 하다 보니까 자꾸 루즈해지고 약간 지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쉬면서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용은 페인트와 그 자재상 값이 들었기 때문에 76,120원 들었어요. 비교를 해드리자면 제가 페인팅 하는 곳에 견적을 여쭤봤을 때 총 두 군데 여쭤봤는데 한 군데는 120 정도 말씀하셨고 한 군데는 100 정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100만 원 정도 좀 아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세이브 될 수 있었고, 두 번째, 바닥 시공은 어느 정도 마음을 조금 내려놨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제가 바닥을 할 수는 없잖아요. 타일을 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업체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마음을 먹고 있었고, 대신 그런 건 차이가 있어요. 바닥에 뭘 까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에 굉장히 강한 걸 깔고 싶다. 그럼 제일 추천드리는 게 에폭시예요. 에폭시는 되게 비싸요. 엄청 비싸고, 그래서 저는 그건 아예 포기했고 타일을 깔기로 했어요. 생각하시면 타일은 물이 닿으면 미끌미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미끄럽지 않은 타일이 있어요. 포쉐린 타일이라고, 저는 그 타일을 깔았고, 여기서 이제 비용 차이가 또 날 수 있는 부분이 사이즈, 타일의 사이즈를 뭘 하냐에 따라서 비용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300 사이즈, 그러니까 30cm, 30cm를 하느냐, 600 사이즈, 60cm, 60cm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가 일반 가정집 화장실에 깔린 게 30이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 매장에는 좀 분위기 있는 데서 까는 게 600 사이즈예요. 근데 가격 차이가 100에서 15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가격을 아끼려고 또 저는 300 하겠습니다 했죠. 근데 저 이제 도와주신 그 은인분이 같이 타일을 보러 가주셨어요. 그냥 300 한다니까 여기서 좀 돈을 쓰는 게 어떠냐, 자기가 진짜 많이 해봐서 아는데 분위기 차이가 엄청 난다, 바닥이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저도 고민을 했는데, 그래 내가 페인트에 닦였으니까 여기서 돈을 좀 쓰자 해가지고 바닥에 600짜리를 깔았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후회는 없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총 비용을 말씀드리면 저는
바닥 10평 포세린 타일 600 사이즈로 까는데 300만원, 딱 300만원 들었어요. 여기서 저는 중요한 건 철거 비용과 그 철거하고 나오는 쓰레기 비용이 없었어요. 왜냐면 비용을 아끼려고 기존에 깔려있던 장판을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타일을 깔았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나오지 않고, 쓰레기가 나오면 그걸 또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를 아낄 수 있겠었어. 그래서 딱 300만원에 맞췄고요. 세 번째로 작업한 부분은 간판. 간판도 하셨던 분은 알 텐데 간판이 의외로 돈이 나가는 부분이에요. 간판도 근데 이제 어떤 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기존에 쓰던 간판을 뒷판을 살리느냐, 아니면 철거하고 모든 걸 새로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요. 100만 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경우는 뒷판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뒷판을 살리고 청가리가 가능한 간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청가리가 가능한 간판에 청가리만 하신다면 돈을 정말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어요. 저의 원래 있던 기존 간판이 돌출 간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가 앞으로 쭉 돌출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뒷판을 살리되 돌출 간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근데 여기서 또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게, 선택해야 되는 게 있는 게 LED 입체 조명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글자 하나하나에 불이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입체 문자예요. LED 입체 문자. 그거는 글자당 12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희 경우는 7글자니까 그렇게 하면 84만 원이 들었고, 그냥 LED가 들어오지 않는 그냥 입체 문자를 할 경우는 25만 원이었거든요. 저는 25만 원짜리 했죠. 근데 사람들이 간판이 홍보 효과가 꽤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조명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들이 여기 꽃집이 있구나라고 인식하려면 좀 보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저는 간접 조명을 달았어요. 대신 그 간판에 이렇게 폴대처럼 이렇게 뒤에 이렇게 딱 달려있는 폴대감 조명이 있거든요. 그 간접 조명이라고 하는데 그거 두 대를 달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밝기를 좀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간판에 돌출 간판이라고 조그만한 동그란 꽃이면 꽃이면 꽃 하나 적혀 있고, 부대찌개면 부대찌개 딱 적혀 있고, 조그맣게 나와 있는 돌출 간판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알아서 간판에 불이 끄게 되는 전자 타이머도 있어요. 요즘엔 제가 만약 8시에 문을 닫으면 10시까지는 간판에 조명이 불이 들어오고 10시 되면 딱 꺼지는 그런 전자 타이머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비용이 105만 원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들었고, 다음은 싱크대 설치 비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원래 싱크대가 여기 조그만 게 있었어요. 정말 손만 닦을 수 있는 거. 처음에 쓰려고 했는데 이제 꽃일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니까 제가 또 공유 오피스 있을 때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싱크대는 설치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싱크대 설치하는데 견적을 받았고 1700 가로 1700 사이즈로 설치를 했습니다. 비용은 75만 원. 그리고 1,500을 하냐 1,700을 하냐, 또 가로 사이즈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얼마 차이가 안 나요. 10에서 15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왕 하실 거면 좀 넓은 거를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싱크대 지금 제가 1,700 했어도 좁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실 때 좀 큰 걸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명 및 커튼 비용 말씀드릴게요. 조명은 여기 다행히 레일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명의 기구만 바꿔서 조명과 기구만 사서 제가 직접 바꿔 달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용이 조금 세이브가 될 수 있었고, 꼭 공유드리고 싶은 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 처음에 방문했을 때 매장은 넓고 조명이 20개 이상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이상하게 낮에도 어두운 거예요. 저 왜 그럴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전구가 노출된 기구에, 그러니까 전구가 노출되는 기구에 다느냐, 아니면 전구를 감싸고 있는 기구를 다느냐에 따라서 밝기가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구가 그 기구에 가려진 형태로 되어 있던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고를 다 바꿔서 전구가 노출되는 걸 다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20개 달려있던 걸 전 12개 달았거든요, 지금. 그건 충분히 밝아요. 그래서 이런 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 여기에선 비용을 좀 세이브 했는데 앞엔 조금 예쁜 거 달고 싶어가지고 좀 비싼 조명 3개를 설치했어요. 조명 비용 총 21만 8,500원 들었어요. 그리고 커튼은 그냥 하얀색 기본 커튼 달았고 12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여기까지 말씀드린 인테리어 비용은 총 521만 4,620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530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비용 계산을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가전이나 가구는 모두 뺀 상태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가전이나 가구는 어떤 거를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매장에는 지금 냉난방기를 16평형 스탠드형으로 놓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벽걸이를 놓으실 거고, 또 지금 저는 꽃냉장고를 중고로 샀거든요, 작은 거를. 근데 어떤 분은 큰 걸 사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음료 냉장고로 대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용이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전과 가구 비용은 일단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까지 들어가면 더 높게 책정이 되겠죠? 혹시 나중에 이제 가전이나 가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답변을 달거나 혹은 영상으로 남길 수 있으면 한번 이것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했고, 저희가 이제 나름 굉장히 발품을 팔아서 많이 알아본다고 알아보고 진행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드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창업이라는 게. 그래도 뭐 지금 인테리어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벽을 볼 때마다 뭐 뿌듯함도 느끼고 있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드렸고, 혹시 꽃집 창업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